안녕하세요. 엄마대학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의 두 번째 요소 건강과 활력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활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도 활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건강과 활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은 또 예기치 않게 아플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는 삶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은 일단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거죠. 먹는 거. 예, 잘 먹는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요즘은 사실은 너무 잘 먹어요. 저는 그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몸이 버리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너무 잘 먹으니까 몸이 그만 먹으라고 처음에는 시력을 이렇게 저하를 시킨대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수렵 채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먹이를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먹이를 못 찾도록 시력을 먼저 보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계속 잘 먹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손과 발을 끝을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한대요. 즉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을 잡거나 음식을 이렇게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몸이 조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게 너무 잘 먹죠. 또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너무 또 잘 안 먹어요. 예.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인가 제가 몸이 이렇게 갑자기 조금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살이 찌니까 옷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통 옷이 한 20년 된 옷도 있고요. 25년 된 옷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날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체형이 비교적 큰 이렇게 변화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약간 살이 쪄서 옷이 좀 꼭 끼고 숨이 가쁘다 할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옷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몸을 옷에 맞출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옷에 저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안 사고, 그 옷에 저를 그냥 맞춰버려요. 그래서 한 조금만 조절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앨범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옷이 똑같아요. 사람만 그 안에서 늙어가요. 조금 옷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좀 지겨워져서요. 한 25년 옷을 입으니까 이제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다이어트만 생각을 하는데, 건강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는 영양을 섭취해야지 쑥쑥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골고루 잘 먹으면 좋겠지만 30이 넘은 성인은 굳이 삼시세끼를 다 먹을 필요가 없대요. 그 열량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일일 이식을 하거나 일일 일식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간헐적 단식해서 일일 이식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생겼는데요. 일일 일식을 한번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일일 일식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한 3달 정도 일일 일식을 한번 해봤어요. 일일 일식을 해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고민이 없어져요. 저는 일일 일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먹는 거에 많은 시간을,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침 고민 없고요. 점심 고민 없고요. 너무 이렇게 한가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아져요. 아니, 먹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었을까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할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여유가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3번을 포기하고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그 한 끼를 이렇게 라면이라던가 인스턴트로 안 먹고 제대로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물하고 밥이랑 골고루 먹게 되는데 음식을 또 천천히 씹게 돼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이 침샘이 막 좋아서 난리를 해요. 막 퐁퐁퐁 쏟으면서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씹게 되고 그 음식을 음미하게 되고 그 음식 맛이 선명해져요. 참 맛있게 그 식사를 이렇게 즐겁게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해본 경험은 되게 이렇게 인상 깊었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룰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적은 끼니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조금씩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굳이 다이어트 개념이 아니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 저는 아침에 이제 한 3, 4km 정도를 걷거나 뛰어요. 이렇게 나가서 뛰면 좋겠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맙게도 제 옆집에 이제 헬스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3km 내지 4km 정도를 걷거나 뛰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운동을 사람들이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난 지인은 테니스에 푹 빠져갖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막 가슴이 설렌대요. 저는 뛰는데요. 뛰는 거 이제 걷다가 뛰다 하는데 그냥 뛰진 않고요. 제 머릿속은 어렸을 때 학교 가던 길을 달려요. 언덕을 달려가고요. 차탄천이라고 이렇게 큰 시내가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돌다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달리면서 그 돌다리를 공중공중 뛰어요. 공중공중 이제 그 뚝방길도 뛰고 그러다가 또랑을 만나면 또랑도 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저한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달리기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달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데 저는 공중공중 뛰었다가 왜? 저는 또랑도 뛰어야 되고요. 이렇게 돌다리도 건너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3, 4km 걷다가 뛰고 오면 어디 시골 한 바퀴를 이렇게 돈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운동 같아요. 여러분도 맞는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죠. 운동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헬스장 밑에 이제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이제 60된 이제 언니들, 형님들이 이렇게 쭉 이제 많이 앉아 계세요. 60 넘고 70 되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모임을 가져요. 다른 목욕탕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남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탕은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여탕은 커피도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요. 찐계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찐계란을 또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 언니들이 도시락도 싸와요. 뭐 과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의 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건을 공동 구매도 하고요. 계절 따라 같이 모여서 여행도 하고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가 있으면 잔치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해요. 저는 너무 재밌죠. 막 벌거벗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먹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목욕탕이 뭐 저렇게 시간을 오래 낭비를 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이런 건강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목욕은 아주 좋은 건강법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었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우리 예전 선조들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물 좋은 곳으로 목욕을 하러 갔었어요. 휴양차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60 넘으신 60세 이상 뭐 남성도 뭐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60세 이상인 그 노인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제도를 제공하고 싶어요. 쿠폰도 좋고요. 그것이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쓰고 알아눕고 하는 것보다 목욕탕에 와서 혈액순환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격이나 이런 걸 즐기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활력이 있겠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 문을 닫았었어요. 드디어 이제 어저께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저도 가봤더니 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즐거워서. 그래서 아이고 언니들 여기 안 오고 어떻게 사셨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좋은 문화로 건강한 문화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상당히 좋은 건강을 위한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잖아요. 되게 하나의 건강법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대신에 이렇게 명상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명상을 하거든요.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하고 감정을 좀 나눠야 돼요. 그때 제가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반드시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비우고 아이들을 있는 대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 하는 명상이 저를 참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땐 피로감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명상으로서 제 마음을 활짝 이렇게 열게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수면이죠. 수면. 하루를 즐겁게 살면 저녁에 즐거운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갱년기나 뭐 이럴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때요? 네, 잠을 많이 못 자죠. 그랬을 때는 이제 수면제를 먹거나 어떤 처방을 받아서 수면을 좀 푹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낮잠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낮잠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요 유튜브에서 잠 잘 올 수 있는 명상 이런 게 많아요. 명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저도 가끔씩 명상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면 어느새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푹 자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이 생각이 드는 건데 위생인 것 같아요. 위생.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손을 닦으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병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저희들 학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툭하면 뭐 감기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결석한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애들이 다 건강해요. 그래서 이게 참 위생이 중요하구나. 뭐 눈병 난 애들도 눈병 안 걸리고, 뭐 감기 걸린 애들도 감기도 안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손을 닦고 이런 위생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건강하기 위해서 일단 결심을 좀 하시고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하면 뭐 일일 일식,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말고 하루에 하나 먹을 때 나는 50원을 씻겠어. 이런 거. 뭐 나는 하루에 2끼만 먹겠어. 그리고 뭐 하루에 2km를 걷겠어. 뭐 50원을 씻고 2끼를 걷고 이러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저도 처음에는 천천히 씻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꼭 3km는 걷자. 그래서 3km를 걸었어요. 근데 씻거나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고 거기에 이제 걷는 게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가끔 가다가 단식을 좀 하자, 내 몸을 좀 쉬게 하자, 그래서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다 습관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야지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있어야지 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되게 이렇게 부유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하루 월 생활비가 2천만 원을 쓴대요. 그래서 하루에 2천만 원을 어떻게 쓰지? 이러는데 뭐 그 친구는 뭐 하루 운영 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우울해요. 예, 건강도 잘 못 챙기고 소주를 밥으로 하고 맥주를 안주로 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요양창 병원에 가서도 쉬었다 오고 이러거든요. 또 제가 아는 한 지인은 19살 아주 꽃다운 그런 고등학교 그 시절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자살 기도도 하고 죽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어차피 살 거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활력이 너무 넘쳐요. 휠체어를 타고 동기부여로 이제 동기부여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건강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건강한 것은 몸만 튼튼한 게 아니고 어때요? 활력이 있어야겠구나. 먹은 것도 즐겁게 감사하게 먹고, 운동도 네 즐겁게 하고, 잠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하고 푹 자고, 사람 만나면 활력 있게 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이걸 떠나서 그거와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려면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감수성 풍부할 때, 아주 예민할 때, 그럴 때 하반신 마비가 돼서 죽음을 이렇게 선택할 정도로
고민을 했던 그 소녀가 아주 활기찬 어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나도 활력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고 그것이 내 외부로 뿜어져 나오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다이어트하고 주름 피고 이런 것도 참 좋지요. 그죠? 네. 그런데 한번 내 안을 건강하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강한 삶이 내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지구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 않는 것도 지구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지구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지구의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더불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지구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 할 수 있을까 한번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50번씩 씹어볼까? 라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것도 괜찮고 그럼 나도 하루 한 끼를 한번 실천해볼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잠자기 전에 나의 몸과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까? 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엉덩이, 네 오늘 앉아있느라고 수고했지. 뭐 이렇게 수고한 나의 몸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았던 내 몸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것도 괜찮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꼭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 이런 계획 세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항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건강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천 작은 거, 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작은 거를 일단 한 반년 정도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또 다른 거를 추가하시고 하시면 아마 어느 순간에 보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항상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면 늘 쉬워요. 오늘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셔서 쉽게 꾸준하게 그렇게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또 시작해보죠. 정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